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이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사총괄 심의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독대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거, 인사를 한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런 장관이 나와서 제가 이 사건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자백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수진 의원 사법농단 재판 증언 내용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 증인으로 나섰던 김연학 부장판사의 발언에 대해서 김연학 부장판사에 대해서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전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 판사가 과거 그 이제 인사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인사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진행했던 핵심적인 인사 업무를 진행했던 부장 판사인데 이 부장 판사가 그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이수진 지금 현 의원이 당시 대법 연구관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떨어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업무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인사에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 인사평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저런 발언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쟁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죠. 네, 블랙리스트엔 없었다. 재판장에서 그 김연학 부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었다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만 사법농단의 피해자인가? 이런 쟁점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양쪽의 주장이라는 게 사실 부딪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인사상에 이수진 의원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인사가 되지 않은 것은 뭐 분명한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법 쪽에서 나름대로 뭐 평가하기로는 인사가 어쨌든 잘 안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그 법원행정처가 인사평가를 해봤을 때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적법한 어떤 인사를 했다. 이게 이제 이쪽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수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자체를 애초에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 애초에 이제 만들어진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인사를 이제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실제로 이것이 팩트다라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각각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만 있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팩트가 이거는 규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수진 의원이 탄핵을 지금 제기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탄핵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팩트가 규명이 돼가지고 그 혐의가 인정되고 뭐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법적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 평정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다 평정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그 사법농단에 뭐 관여한 세력이 그걸 평정하겠다면 그때 그럼 다 그 모든 평정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우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평정표를 보면 객관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그 2년 차라고 돼 있는데 2년 차 내내 분명히 2년째 지금 자기가 문제 있다고 나를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2년째가 아니에요. 2년 내내 그 2년째가 아니라 거의 3년째 직전까지 2년 그 1년간의 근무 평정을 다 봤어요. 거기 보니까 불과 6번밖에 보고서가 없었고 양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석 능력 복잡하고 좀 난이도 높은 사건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거기 또 다양한 시각을 결합하는 능력 이게 판사의 핵심인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업무에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이 타 종업원에서 크게 떨어진다. 주 1회 야근하는 정도다. 그리고 교재 폭이 넓고 약속이 많아서 업무 알겠습니다. 집중을 못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도 눈에 띄는데 본인은 원래 이게 3년 근무하는 거에 불만이 많았는데 3년 차까지 하면은 이 지방법원 부장으로 이제 그 보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3년째 근무하고 법원 그 부장 보임 그 부장을 달게 되면 내가 이건 이제 관두고 정치권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말을 주변에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라는 것까지 이건 다 나름대로 다 주변을 듣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이 내용을 그 김연학 판사라는 분이 법정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근데 지금 그 문제는 김연아 판사만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탄핵 아니죠. 검토 대상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예, 1순위.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데 1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김연아 판사만을 하겠다 이건 또 아니, 근데 다른 그래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탄핵 얘기하기 전에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강찬호 네,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이수진 전 판사, 이수진 의원은요 본인이 그 대법원 뭐 재판 연구관 자리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동기들 중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하게 반박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평가, 금평 내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런 평가가 중립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고 저 금평을 봐야 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 또한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주장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문제 제기를 받은 금평을 놓고 따지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걸 그 금평 자체를 그럼 뭐 예를 들어 내 기준이 이상하다 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판사는 그 금평을 한 분이 아니고 그 금평을 어쨌든 그 금평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법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1순위라고 한다는 건 탄핵 1순위. 그 지금 판사들이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그 김연학 판사가 판사 탄핵은 간단합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예요. 그럼 이분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뭘 위반했냐? 법원 나가서 헌법 법률을 위반한 증언이 있느냐? 평정을 갖고 그 내용을 소개한 거는 그 직무 집행을 위반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알겠습니다. 내용에 여기서 나중에 문제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이제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사법부 인사실무 책임자였고요.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되는 심리의 그 증인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 측의 변호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네. 무리야기 법관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수진 변호사가 그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소위 블랙리스트에도 명단이 없다. 예,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